자, 189페이지에 크기 본능이라는 본능의 주제의 내용을 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스웨덴에서 고무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는 일은 한 세기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다. 반면 여성이 옛 애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은 30일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 규모로 치면 1300배가 많이 발생한다. 그런 가정 내 살인사건은 한 번 더 일어나봤자 제대로 집계해도 되지 않는 반면에 사냥 중 사망사건은 큰 뉴스거리가 된다. 언론 보도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든 죽음은 다 똑같이 비극적이고 참혹하다. 언론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든 사람 목숨을 구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곰보다는 가정폭력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뉴스니까 그치. 뉴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에 집중을 하니까 이제 뉴스는 그럴 수 있고 뉴스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어디에 관심을 갖냐는 또 다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자, 그리고 크기 본능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밖에 있는 온갖 위험을 걱정한다.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죽고 질병이 펴지고 비행기가 추락한다. 이 모든 일이 밖에서 수평선 저 너머에서 늘 일어난다.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그런 끔찍한 사건은 우리가 사는 안전한 장소인 여기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저 밖에서는 날마다 일어나는 것만 같다. 하지만 기억하라. 저 밖은 무수히 많은 장소의 합이고 우리는 한 곳이다. 물론 나쁜 일은 저 밖에서 일어난다. 저 밖은 여기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그 장소를 하나하나 따로 추적해보면 대부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그날 하루가 뉴스에 나온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날은 그곳 소식을 들을 일이 없다. 이 말도 상당히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긍정적인가요? 저 너머가 사실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될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는 휴전국가고 리스크가 매우 큰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크기 본능을 읽으면서 요새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트렌드 조사하는 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MZ 세대에 대한 집중이 좀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MZ 세대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끼리 막 모여서 얘기할 때는 그게 일반적인 거는 맞는 거냐, 일반화 할 수는 있는 거냐, 극히 일부의 10%, 20%밖에 안 되는 전체 MZ 세대를 맞아. 놓고 보면, 근데 그게 MZ 세대를 대표하는 특성처럼 그렇지 않은 맞아요. MZ 세대들이 너무 많은데 내 주변에. 그렇죠. SNS 하는 사람 의견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전체가 어떤 거고 그 전체 중에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거를 되게 크게 깨닫게 해주는 게 크기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입니다. 253페이지인데요. 운명 본능이라고 하는데요. 가족을 꾸릴 계획이 이신가요? 내가 물었다. 여성은 웃음을 띤 채 내 어깨 너머로 바다의 지는 해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가 있으면 어떨까 날마다 생각해요.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보더니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남편을 상상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상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난 그 우스갯소리 하나가 생각났어. 내 남자친구는 하나님이에요. 있다고는 믿는데 보이지 않아요. 뭐 이런. 그런 류? 감동입니다. 감동. 네. 자, 단일 관점 본능이라고 있습니다. 267페이지에. 그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생각에 허점이 없는지 꾸준히 점검해보라. 내 전문성의 한계에 늘 의식하라.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새로운 정보, 다른 분야의 새로운 정보에 호기심을 가져라. 그리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하고만 얘기하거나 내 생각과 일치하는 사례만 수집하기보다는 내게 반박하는 사람이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와 다른 그들의 생각을 오히려 세상을 이해하는 훌륭한 자원으로 생각해라. 나는 세상을 오해한 적이 많다. 현실을 맞서다 보면 내 실수를 깨닫기도 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그런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내 실수를 깨달을 때가 많다. 사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이 책을 왜 선택했냐 하면 그 부동산 카페에서 아파트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렵다. 폭락을 한다라는 폭락주의자들과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상승주의자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기가 어렵다. 금리가 오르면 폭락할 거다.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유명하신 분이 이 책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말고 이 세상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책을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나이 먹으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죠.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요. 50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를 넘어가면서 잘 늙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사실 내가 생각해왔던 것들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그게 또 하나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의 수용력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같이 일하기도 어려워지고 그치. 그래서 잘 늙으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나이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50 넘은 저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50살 되면 뭐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으신 것 같죠? 옆에서 보면 이게 50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뀌는 게 느껴져요. 근데 전 이걸 읽으면서 요즘에 이거 나이랑 상관없이 우리나라 약간 요새 되게 극단적으로 가면서 상대를 비난만 하잖아요. 너무 극단적인 사고방식은 저도 이 문구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다, 폭등한다 이런 극단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결국 자기가 취하는 행동도 극단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은 제가 생각하기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주식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이런 관점이 맞는 거. 경제가 그럴 거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폭락과 폭등주의자에 빠져가지고 이 자기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근데 말씀이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조급한 거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2030 세대에 보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맞아요. 내 생애에서는 아파트를 사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에 경제 기사 항상 봐요. 누운 상태에서. 요즘에는 보면 힘이 빠져. 못 일어나. 그냥 다시 자고 싶어.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힘이 빠져요, 진짜. 자, 그 다음 333페이지에 다급한 본능이라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후난민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시도는 가장 우려스럽다. 기후변화와 이주의 관계는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대단히 미약하다. 기후난민이라는 개념은 난민에 대한 두려움을 기후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꿔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축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고의적 과장이다. 다급하게 만드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 난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고 사실 기후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를 떠나는 케이스는 많지 않죠. 삶이 어려워서 떠나지 기후 때문에 떠나는 케이스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평생을 살았던 곳이 예를 들어 먹고 살기 어렵거나 시리아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기후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기후가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가? 우리나라 약간 좀 빡센 기후 아니에요? 빡센 기후죠,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어요. 우리나라 약간 좀 빡세. 굉장히 잘 나가는 산업 중에 하나가 군수 산업이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저희 나라가 군수품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왜 많이 팔리냐? 우리나라가 사계절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주 뜨거울 때, 아주 추울 때, 이때도 다 일괄 시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만족시키는 예를 들면 그 제품, 군사 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대요. 자,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사실 이 문과가 가장 또 핵심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세계적 위험 5가지를 이 저자가 얘기해 줍니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5가지는 전 세계를 휩쓰는 유행병, 금융위기, 세계대전, 기후변화, 극도의 빈곤이다. 왜 이 문제들이 가장 걱정이 될 것일까?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앞의 3가지, 유행병, 금융위기, 세계대전은 이미 일어났고 나머지 2가지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 기후변화와 극도의 빈곤인 것이죠. 그리고 이 5가지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인간의 발전을 여러 해 또는 수십 년간 멈출 것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공감 가죠, 그죠? 지금 이 중에 유행병이 바로 이제 코로나 위기인데요. 제 이제 아들이 6살인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는데 제가 깜빡 잊고 아들내미 마스크를 제가 안 끼워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 마스크 왜 안 끼워줘?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4살 반부터 사실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닌 거죠.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마스크를 쓰는 게 삶의 그 어떤 일상이 돼서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 나중에 마스크 벗으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 면역력이 좀 약해졌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래서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 팩트 플래니스 정량적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 좀 해주시죠. 네, 경자인이 보는 종합 서평은 이게 그 저희와 재테크와 관련 없는 책이라서 경제적 자유와는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점수가 낮지만 재미 흥미성에서는 저는 엄청 재밌었습니다. 네, 2분은 그냥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래서 평균을 내자면 예, 엄청 재밌었고요. 평균이 근데 엄청 많아요. 내가 여기서 너무 세거든. 오케이. 그렇고 유용성 면에서는 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유용성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가르침을 준 것 같아서 약간 유용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난이도는 아무나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저는 저희 아이한테도 적극 추천했습니다. 자, 정상적 평가 하겠습니다. 네. 주변인한테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저는 저 혼자로 일단 추천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전 느낀 게 이렇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생각했어요. 몇 개 맞았어요? 13개 문제 중에서. 몇 개 못 맞췄어요. 그다음에 가성비 아깝지 않았어요. 어쨌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그 인식의 폭이나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 목표에는 이게 관련이 있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삶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최근 이제 뭐 테이퍼링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금리 인상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폭넓은 시각으로 보게 해줄 수 있는 책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오늘은 이 팩트 플래니스 책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